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가장 큰 문제거리 뭐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시댁 문제? 친정 문제? 근본적으로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일으키는 되는 요인은 바로 돈, 그놈의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외국은 그렇다더군요. 부부가 파경에 이르게 되는 원인의 50%는 바로 돈에 얽힌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군요. 저 또한 돈 때문에 그놈의 종이 쪼가리로 만든 돈이란 놈 때문에 결국 결혼 생활 종지부를 찍었는데 나중에 남편이란 놈 그리고 시댁 사람들 비루하게 행동을 하는데 더 학을 떼었습니다. 결혼했을 당시 저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넉넉한 편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당연하다는 듯 손 벌리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결혼 전 경제적으로 저는 친정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제 밑에 동생이 당시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분명히 저의 사정 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제 집에 경제적 지원을 했어야 해서 모아놓은 돈이 없다. 그리고 동생 공부하고 있으니 대학 마칠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주고 싶다. 만일 이런 내 사정이 구질구질하다 생각이 된다면 그냥 헤어져도 좋다. 남의 집 귀한 자식 사정 어려운 나 같은 여자 만나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다. 저는 분명히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긴 하지만 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 결혼을 꼭 해야겠다면 내가 아닌 다른 당신과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결혼을 하자 말했을 때 저는 총 3번을 거절했었고 그때마다 남편과 저는 헤어짐을 반복했어야 했습니다. 잠시 헤어진 그때 남편은 선을 봤었고 얼마간 그 다른 여자들과 교제를 시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남편이 결혼에 목을 맸었는진 저도 알 순 없어요. 아마 시어머니의 심한 닥달이 있어서겠지요. 결국 남편은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가 또 제게 돌아왔고 밀어내는 제게 매달렸고 또 재결합을 했다가 헤어짐을 반복하고 좀 복잡한 사이이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는데 남편은 제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할 정도로 저를 사랑했던 거였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암튼 남편은 결혼을 해도 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해 준다 했습니다. 자기 사정 다 알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으니까 다 이해한다고. 결혼하고 나서도 당신 집에 지원해 드리는 거 이해할게. 그리고 처제 공부시키는 것도 이해할게.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자. 뭐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집에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자기 버는 돈 친정에 드린다고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 자기 수중에 돈 없는 것도 알아. 그런데 내가 있잖아. 내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그냥 이제 결혼해. 좀 나도 안착을 하자. 떠났다가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고 이렇게 매번 반복하는 거 나도 이젠 지겹다. 나는 내 주제를 알아. 그리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거 지겨워. 참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길래 우린 이러는 거니? 당신 말대로 내가 결혼을 한다 치자. 그리고 당신 말대로 다 그렇게 한다 치자. 정말 나중에 아무 문제 없을까? 지금은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이 일로 당신이 손해를 본다 생각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당신 식구들도 말이지.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밀어내는 거야. 그리고 당신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당신을 아끼니까.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길 바라고 당신 집안에서도 만족해하는 여자를 만나길 바라니까 그러는 거라고. 남편은 제게 빌었습니다. 이해할 것이고 말 안 나오게 할 것이고 이 일로 서운하다 혹은 손해본다 생각할 마음 추호도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남편과의 결혼 그 사람이 빌어서 그 사람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한 마음 들었습니다. 왜 이런 부족한 여자를 잊지 못하는 건지, 사정 있는 여자를 마음에 들인 건지 남편에게 죽도록 미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어렴풋하게 남편이 왜 저란 여자를 포기 못했었는지. 저는 남편의 사랑이 너무 위대해서 그런 줄 알았었는데 남편의 마음은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완벽하게 가지지 못했었다는, 정복하고 싶다는 욕구? 남편은 제 첫 남자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후 신혼여행에서가 정말 저희 부부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딱 3달 가더군요. 정말 3달 가고 나니까 남편 180도로 변했습니다. 구박까진 아니어도 제 앞에서 그렇게 한숨을 쉬더군요. 또 오냐고 말이죠. 아무 말 안 한다 약속했고 다 이해한다 했으면서 친정에 돈 들어가는 것에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란 사람, 애초에 며느리로 탐탁지 않았지만 당신 잘난 그 아들이 저란 여자 아니면 안 된다. 만일 저 여자랑 결혼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 협박질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저란 사람 받아들였지만 남편이 제게 비아냥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장단 맞추기 시작하더군요. 참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말이죠. 이래서 복잡한 가정 사이는 며느리는 들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나한테 얼마나 협박을 했었는 줄 아니? 그런데 참네. 아이고 기가 막혀. 우리 아들 요즘 한숨 소리 늘어가더라. 애가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남편 입에서 한숨 소리 나오게 만드는 건 도대체 여자가 어떻게 하길래 저 지경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니?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너나 그런 우리 아들을 불쌍히 보고 있어야 하는 나나 참 더럽게 인생 꼬였다. 안 그러니? 만일 제가 속이고 결혼을 한 거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었겠죠. 구박하는 대로 다 받아가면서 넙죽 엎드려 살았어야 했겠죠. 그런데 남편은 이해한다 했고 제게 빌었습니다. 제발 결혼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해 주니까 저리 변한다? 저리 나를 막대한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일을 대비해서 결혼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 친정이 지원해 드리는 돈 더 이상 없었습니다. 결혼을 한다 하니 부모님이 받질 않겠다 하셨고 자식으로서 그래도 드렸어야 했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내 새로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남편 이해한다 했지만 빌미 제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친정에 정말 돈이 들어가야 할 때만 들어갔었던 거였습니다. 다만 변명을 좀 하자면 결혼하자마자 3개월 안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었던 것뿐이었었죠. 뭐 구차한 변명이라는 거 압니다. 결혼했는데 그 누가 친정에 돈 갖다 주는 거 좋아를 하겠습니까? 이해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결혼을 감행한 제 탓이었겠죠. 그래도 저는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비난 옳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 일이었으니까요. 한숨을 쉬는 건 옆에 있는 제가 가장 잘 알아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필요 없고요. 어머니, 속상하신 마음 잘 알아요. 부족한 사람이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머니, 전 이제 그 사람 아내예요. 저희는 부부라고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까지 말 안 보태셔도 될 것 같아요. 부부 일은 부부들끼리 결론을 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봉합을 하든 다시 진 이겨내든. 말 그따위로밖에 못하냐고 소리치시더군요. 집만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가난하다나요? 어른 말씀하시는데 말대꾸하는 거 보니 역시 없는 집에서 어떤 교육을 시켰을지 눈에 훤하다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했어요. 어차피 제 머릿속의 화두는 오직 남편뿐이었으니 주위에서 저를 흔들어 놓아도 다른 곳에 눈 돌릴 여유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앉혀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얘기는 대꾸하며 신경 쓰지 말아라 큰 소리 쳤지만 남편의 눈치는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장 걱정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 남편의 행동이 변하고 말았으니까요. 저는 사정 설명을 했고 최대한 친정에 들어가는 돈을 줄였다. 변명 같게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급하게 친정에 돈이 필요했을 뿐이다.
최대한 조절할 것이고 당신한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할 테니 조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후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죠.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아무리 이해를 한다 했어도 정말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처가에 돈 들어가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안다 하더군요. 결혼 후, 결혼 전 처가 지원하는 액수가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요.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했는데 자기도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으나 억울한 마음이 든다 했습니다.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것 같아 치사하지만 그래도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런 마음이 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해결해보자라고 대안을 하나 제시했는데 저는 그때 이혼을 했어야 했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어서 감히 생각도 못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는 갈랐었어야 했었죠. 설마 내가 이해한다고 했지만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지. 난 솔직히 속아서 결혼한 기분이야. 물론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거 미안한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우선이 아닐 수가 있어? 아무튼 더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더 하겠어? 확실하게 분담하자. 반분 딱 하고 내 돈은 내 돈, 당신 돈은 당신 돈. 그 누가 덜 내고 더 내고 없이 딱 정확하게 공평하게 가게 경제에 기여를 하는 걸로 하자고. 이 말 즉슨 당신은 당신 집만 챙기면 된다는 것이고 나는 우리 집만 챙기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도 덜 억울할 것이고 당신도 비굴해질 필요 없잖아. 우리 가게 경제 돌아가게 하면서 동시에 처가 지원하고 싶으면 더 일을 해. 더 돈을 벌라고. 하지만 나한테 기대지는 마. 각자 도생하는 걸로 하자고. 맞는 말인데 솔직히 남편이 저를 말을 하는데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남편에게 기댈 이유 없었고 부부 사이에 그 누구 한 명이 억울해하는 마음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부부 사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생각을 했었네요. 이후 각자 도생했습니다. 모든 생활비를 반분했고 돈 따로 관리했고 그리고 남편 말처럼 남편은 절대로 저희 친정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생신 때도 자기는 가서 할 것 없으니 저 혼자 가서 식사를 챙겨드리던 선물을 챙겨드리던 알아서 하라고 한 사람이었었죠. 물론 저도 시댁 챙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게 대놓은 대안이었고 남편이 확실하게 처가에 선 그었기에 저도 확실하게 남편이 하는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라서 그럴까요? 사위 노릇 안 하는 남편 저희 친정에선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 노릇 안 하는 저는 시댁에서 나쁜 년이 되어 가더군요. 그리고 남편 한 입 가지고 또 두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시댁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저한테 또 그럴 줄 몰랐다 하더군요. 도대체 저한테 뭐를 원한 것이었을까요? 시어머니 통해서 들었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말이죠. 너 정말 독한 애구나? 아니면 우리 아들이 너한테 빌어서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가 우리 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넌 우리 아들의 말을 못 알아먹었니? 걔가 알아서 각자 집안 챙기고 생활비도 딱 반씩 내고 하자는 게 정말 그걸 원해서라고 생각한 거야? 아, 너를 어쩌면 좋니? 우리 아들은 네 입에서 그래, 나 이제 친정 안 챙길게. 앞으로 당신하고 시댁만 챙길게.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게 당연한 거고 그리해야 옳은 일이니까. 그런데 너는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듣니? 우리 아들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 건데 그걸 또 지키고 있어? 우리 아들이 너랑 계속 살아야 하는 건지 나는 참 회의가 든다. 정신 차려 이거사. 그리고 오늘부로 당장 친정 지원하던 거 다 끊어. 니네 부모님 양심도 없다니? 결혼한 딸내미한테 그렇게 도와달라 하고 싶대? 참 어쩜 그러니? 자기들이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지.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짐이 될 수가 있어? 참 버러지들 같다. 버러지들이 아니면 그런 행동 부모로서 할 수 없는 거야. 자격 없는 부모들 같으니라고. 딸년이 이혼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네. 아니지. 딸년 이혼 당하면 더 좋아하려나? 위자료 받아올 줄 알고? 참네. 완전 어이없다. 니네 집도 너도
말 보태면서 모욕 주는 시어머니, 그리고 제 앞에서 이 말 뒤에 가선 저런 말 하는 남편.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 남편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필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말 한 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연락을 하니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다 들은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하더군요. 이게 제가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5개월 만에 저와 남편은 별거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피하는 남편으로 인해 도리가 없었고, 저는 비참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지요. 차라리 이혼을 하자 했는데 그 말에도 남편은 무반응이었었죠. 사이가 틀어져 버린 부부 사이,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않은 남편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감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다. 혹은 남편이 이 집에 돌아오는 날 시어머니를 대동해서 나를 내쫓을 수도 있겠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소소하게 투자를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겠지만 연예인들의 포스터나 사진을 넣은 굿즈들을 판매하는 작은 사업체였었는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었죠. 아주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연예인 스티커 사고, 키홀더 사고, 포스터 사고,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시죠? 바로 그런 물건들을 제조해서 일본으로 보내는 일종의 보따리 사업이었는데, 별 기대 없이 소소하게 친정 부모님에게 지원해드릴 돈이라도 벌어보자고 하고 시작해 본 거였는데, 이게 터지더군요. 누구 때문에? 바로 K-팝 아이돌 때문에요. 남편과는 멀어지고 K-팝 아이돌과는 가까워진, 부부 사이는 쪽이 나고 있는데 소소하게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한 곳에서 돈이 막 들어오더군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 게 과연 팔릴까 했었는데 아기자기한 일본인의 성향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아이템이었더군요. 사람이 헛발질을 했는데 이렇게 꼴인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편을 다시 마주하게 된 건 5개월 뒤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해요. 제가 집을 비우고 출근을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있었기에 생존 확인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저 저는 기다렸습니다. 애걸복걸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처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매듭을 지어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자기의 엄마를 대동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예상을 빗나가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일을 갈았는지 남편도 그렇고 그의 엄마도 그렇고 제게 또 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 줄 알았답니다. 고개 숙이고 한번 찾아올 줄 알았다 하더군요. 만일 찾아왔으면 못 이기는 척 다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저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우리 언제 얼굴 봤었는지 기억은 하냐? 달랑 그때 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빼곤 당신 나한테 연락 안 하더라. 당신은 처음부터 나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든 없든 신경 쓰이지 않았던 거겠지. 이혼하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 그래. 그렇게 하자. 이혼 말고 더 이상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겠어?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네.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오해를 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비굴하게 치사하게 굴 필요 없다. 저들은 끝을 내려고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제가 덤덤하게 남편의 이야기에 대답을 하니 시어머니 그러더군요. 염치 없는 것이라고요. 독한 것, 염치 없는 것, 버러지 같은 애미애비 둔 것. 참 저란 사람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주더군요. 아이고 잘못했다라는 말은 죽어도 안 나오지? 그래 잘났다 잘났어. 그렇게 똥꼬집 뿌리는데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봐야겠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제 네 집도 아는데 왜 너 여기서 지냈던 거니? 이런 것도 미안하지 않았지. 염치가 없으니까 당연했겠지. 여기 이제 네 집 아니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리고 너 지금 이 집에서 얼마나 혼자 살았었지?
이 집 네 집 아니잖아. 우리 아들 집이잖아. 아들, 쟤한테 월세 내놓고 가라고 해. 그동안 여기서 혼자 산값 내놓고 가라고 하라고. 지네 집에만 돈 빼돌리고 시대 갈기는 무슨 개똥으로 알고. 남편은 아휴 말해 뭐해. 너란 애는 결혼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어. 아무리 우리 아들이 미쳐 날뛰어도 너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거절했었어야 했다고. 이게 뭐니? 남의 인생까지 완전 조져놓고. 시끄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 이해되었기에 그냥 묵묵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란 놈도 그러더군요. 월세 달라 했습니다. 공짜로 살았으니 너희 집 아니었으니 계산 확실하게 하자 하더군요. 그 말에 격이 깨어지고 싶었는데 결국 저도 험한 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결혼하자고 했니?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너는 잘못 아니야? 내가 무슨 속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다 알았으니 이해하겠으니 제발 결혼해달라고 졸라댄 건 너였어. 월세를 달라고? 그래? 얼마나 주면 되니? 너나 니네 엄마는 돈이 문제였던 거였구나. 돈 다른 것으로 빼돌리니까 내 돈도 시댁돈이고 내 돈도 네 돈이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게 억울했던 거였구나. 얼마나 주면 되는데 시원하게 불러봐. 네가 원하는 액수를 이야기하라고. 니네 엄마 난리치고 네 인생 조져놓았다고 하니까 돈으로라도 보상할게. 내가 너를 거절했었어야 했는데 내 인생에 발 들이겠으니까 니들이 좋아하는 돈으로 보상해 준다고. 그럼 우리 깔끔하게 헤어지는 거지? 얼마면 돼? 불어라고 액수를. 남편은 아무 말 안 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 제게 5천만 원 이야기를 하더군요. 원래 본인이 원하던 며느리는 5천만 원 이상 혼수를 해오는 여자였다면서요. 5천만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물론 돈 넘쳐 흐르는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 서민들한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저는 남편을 잃은 대신 K-팝 아이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한몫 단단히 챙기고 있는 중이었고요. 5천? 그거면 되겠어요? 너도 그거면 되겠니? 5천 건네면 당신 아들 인생 조졌네 어쨌네 라는 말 안 하는 거죠? 계좌번호 불러. 아니면 참, 이 집 얼마니? 얼마 주고 샀냐고. 뭐 1년도 안 되었는데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나한테 넘겨. 지금 바로 계좌로 싸줄 테니까. 네가 없어지니까 그 빈자리 다른 게 채워지더라. 돈복 이상하게 터진다 했더니 이런 것 때문에 그랬었구나. 참 사람 인생 먹같네. 이혼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 사정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을 통해서 말이죠. 순간 다들 변화돼요. 같은 사람이 만나 의심이 들 정도로 확 변하더라고요. 그 난리를 치고 유치하게 쓰면서 잘 해보잡니다.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긴 했겠죠. 그런데 적당히 근근히 돈 벌었을 땐 저를 덜 사랑했었고 돈 넉넉하게 버니까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저를 사랑하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돈 좀 벌고 이제 친정에 지원해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되니까 어찌나 비루하게 빌붙으려 하던지 꺼지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서 숨소리도 내지 말라 했어요. 결국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로 인해 최악의 순간까지 갔다가 지금은 최고의 순간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여전히 K-팝 아이돌은 승승장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머니 더 두둑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인 법, 딱 이 정도 수준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소소하게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고 결혼하기 전 그랬던 것처럼 저는 다시 친정에 든든한 장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남자, 관심 완전 제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존재가 바로 남자이고 그리고 남자의 입이고 말이더라고요. 그걸 믿었던 저라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존재였었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